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 이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했었는데요. 하지만 잠시 있다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다시 잠잠해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임산부들에게는 양약에 대한 조심성 항상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정리하고 생각해야 될지 괜찮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보다는 확실한 방향을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 나온 지가. 원장님은 정확히 제품명을 말하기는 힘드니까요. 땡이레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저도 가끔은 먹긴 하는데 특히 임산부들에게 좋지 않다. 그리고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이 한 며칠 정도 나왔어요. 한 3, 4일 정도. 그러다가 쑥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에 대해서 네. 주로 이제 어떤 병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쭉 이제 가져왔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중의학자가 만들어낸 그 말라리아 약, 네. 그죠? 그것도 이제 전통 동양의학에서 썼던 약초 그 개똥수 네. 추출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가장 큰 차이점은 한열, 그러니까 덥고 차고 네. 그 차이점에 대한 그 집중도가 동양의학은 아주 기본으로 깔고 있거든요. 그 약을 쓰는 데 있어서. 네, 그렇죠. 진료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쉽게 들어서 열이 있다. 만약에 갱년기 열이 있다. 네. 할 때도 이게 진짜 열이냐 가짜 열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가짜 열은 어떤 때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갱년기 때? 가짜 열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안에는 차가운데 그렇죠. 네. 바깥으로만 그냥 그렇죠. 뜨겁게 나타나는 우리 몸에는 항상 물도 있고 네. 불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죠. 네. 불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타죠. 네. 염증 생기고 고름 생기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물과 불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어느 쪽 그 장부가 노쇠해지냐면 네. 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엔 콩팥, 신장 쪽에 타고난 그 기운, 네. 그게 이제 소모가 됩니다. 그 이제 되게 보면은 갱년기 연령쯤에 되면은 사회적인 일, 가정적인 일 해서 사실은 그 부담이 상당히 최고조로 되는 시기죠, 사실은 그죠? 네. 교육부터 해갖고, 그렇죠. 재산 문제부터 해갖고, 그죠?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열심히 몸을 쓰고 그다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다 보면은 네. 결국은 간이나 신장 쪽으로 그 타고난 그 어떤 기운이 그 소모되는 속도가 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소모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빨리 소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항상 불과 물이 같이 있는데 네. 나이가 들수록 물이 많이 말라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물이 말라지니까 같이 있던 불이 자기를 잡고 있는 물이 마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가짜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개념이 다른 건데 그 서양의학에서는 그 한열 개념도 약하지만 쉬운 예로 열이 올라가면 그냥 떨어뜨려야 된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말라리아 열 같은 경우에 추웠다, 더웠다.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죠. 혼선이 오는 거죠. 네. 이게 뭔가. 네. 그러니까 해열제만 써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왜? 해열제를 계속 쓰다 보면은 그 열이 계속 소모가 되다 보면 같이 물도 계속 마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운이 떨어지는데 기운은 점점점 더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 열을 떨어뜨려 놨더니 잠깐 열이 떨어지는데 기운이 같이 떨어져 버리니까 또
몸에서 가짜열이 또 튀어나오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뭐 전초 접근 이렇게 해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그 접근법이 다르다 했는데 네. 이번에 그 말씀하신 이 해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임신 초기에 대개는 이제 임신 초기에 약물을 잘못 쓰면 이제 그 태아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해열제의 주 부작용이 이제 뭘로 이제 나왔냐면 자폐 스펙트럼 네. 그 질환이 좀 있는 것 같다. 음. 이런 임신 초기에 이런 약을 쓰니까 해열제를 쓰니까 했는데 이게 금방 진압됐죠, 사실은. 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당분간 좀 논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방 진압되는 거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난 얘기지만은 뭐 한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그 서양의학 쪽에서 동양의학에서 쓰는 그 한약제에 대해서 네. 시비를 많이 걸었었죠. 아. 뭐 어느 정도였냐면 개인 의원들 그 대기실 네. 같은 데다 그 포스터로 한약에 대한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독성 이런 거에 대해서 광고를 했죠. 네. 그런 측면 때문에 한약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이 됐죠. 그죠? 손상이 됐는데 막상 단일 제재라든가 어떤 추출물 이런 거는 지금 뭐 많이 상업화가 됐고 네. 심지어는 지금 그 서양 의학 중에서는 그 순전히 한약을 조합해서 만든 약재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열제를 내가 조금 더 집중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당뇨에 대해서 네. 이제 방송을 하는 중인데 당뇨가 일종의 열 현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물론 이제 진짜 열도 있을 수 있고 가짜 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뇨에도. 네. 근데 해열제를 먹어서 그 산모가 복용해서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해열제의 주 부작용이 어느 장기에 있냐면 사실은 신장 쪽에 있습니다. 신장. 네. 근데 신장은 몸의 그 구조 속에서 보면은 골수, 뼛속, 네. 여기와 좀 연관이 많습니다. 네. 우리 신장이 가장 그 마지막 에너지원, 노화를 일으킬 때 마지막에 타격을 받는 곳이 신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구조 속에서도 우리 인체 구조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뼛속이면은 척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척수가 어디로 연결된다 그랬죠? 위로 쭉 올라가면 뇌랑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해열제가 신장 독성이 있고 그 다음에 뇌 독성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물론 뭐 그게 단지 이런 한의학적인 그 이론에 맞춰서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다른 뭐 또 서양의학적인 어떤 뭐 화학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뇌에 관련된 이런 것도 또 연구해 보면 또 나오겠죠. 예. 나오겠지만은 그냥 간단히 줄여서 우리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임산부가 열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겠죠, 그죠? 네. 실질적으로 뭐 감기가 걸려서 열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생리적인 그런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요. 예. 현상일 수도 있겠죠. 특히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임산부 그 우울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 그죠? 임산부도 우울증 있고 산후에도 그렇죠. 이제 우울증이 우울증 찾아오고. 있잖아, 그죠? 네.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정신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정신적인 부분인데 정신할 때 연관되는 내부 장기가 사실은 신장, 네. 그다음에 심장, 하트, 그다음에 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주 저기 골수적으로 볼 때는. 네. 해서 그 산모들이죠. 임산부들이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와 그 어떤 해열제 이거를 뭐 연관시키려면은 좀 더 제가 이제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더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
당뇨 중간 단계인 그 중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중이니까 이거 얘기하다가 추가적으로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중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마쳤었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상소, 그러니까 그 소갈 단계의 이제 초기 단계죠. 어떻게 보면 네. 인체로 얘기하면은 위쪽, 장부로 얘기하면 폐와 관련된 그런 소갈을 이제 상소, 중소는 이제 비위랑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중소는 열과 그다음에 차가움이 이렇게 교대되고 또 근본적인 생리에 있어서는 수화기제, 수승화강, 네. 수승화강의 가운데 교차점이라고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약재들이 저는 이제 신약, 그다음에 자약이지 않을까. 자, 신약에 그 해당하는 약들을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가 이제 아마 멈췄던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 췌장의 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약들입니다. 설폰 요소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용 그 예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뇨에 대해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들으시는 정보들에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뭐냐면은 당뇨약을 먹는 도중에 뭐 저혈당에 빠진다라든가, 네. 그죠? 오히려 체중이 증가한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약 계통들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체중 증가에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약들은 사실 지금은 쓰이는 예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에는 사실 이 약들을 많이 썼는데요. 약 이름들이 아마릴, 글라디엠, 글레딘, 메피그릴, 다이그린, 디아미크론, 서방정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디오질, 유글루콘. 저도 뭐 이런 약 이름은 좀 익숙하네요. 네. 많이 썼던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메글리티나이드 계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설폰 요소제보다는 좀 효과가 좀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췌장에 관여되는 이 당뇨약 말고 그다음에 간에 관여되는 약들을 저는 이제 신약, 군신 자사할 때 신약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군약의 그 효능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약들을 이제 신약으로 놓는다 했는데 네. 이 약들은 이제 메포민 계통입니다. 그래서 간은 이제 포도당과 그 글리코젠을 이제 서로 전환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글리코젠으로 보관을 하는데 이거를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거, 이거를 이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근육에서 인슐린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신약에다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글리코젠이나 그다음 포도당, 그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이 나와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한의학적인 동양의학적인 사고를 좀 더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단 거를 먹으면 단 거 먹고 기분이 나빠진 사람 있나요?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게 단 땡기죠. 걸 찾는다고 네. 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사상의학에서 희노애락이라는 어떤 그 성정을 했다고 했죠. 네. 근데 이 사상의학에서 우리 그 포도당을 기쁠 희자에다 이렇게 제가 이제 배치를 시켜봤습니다. 네. 배치를 시켜봤고 이 기쁠 희자는 사상의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다시 말씀드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네. 네. 이 음식이 나를 왠지 좀 도와주고 있잖아. 응?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나오는 그 마음이 성품을 우리가 이제 희성, 기쁜 마음이다, 기쁜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아. 엄마가 나를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 네.
근데 마누라가 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 네. 그럴 때 필요한 호르몬이 뭘까요? 그러면 그 포도당과 연관된 그 췌장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뭐라 그랬죠? 글루카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카곤은 우리가 그 사상의학의 세계는 성정에서 네. 그 기쁜 희정이라 그래갖고 이제 이게 성정을 어떻게 구분시켜 드리냐면 성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성품이고요. 네. 정은 좀 속도가 붙는 성품이다. 네. 과속되는 성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왜 안 도와줘? 빨리 도와줘 할 때 나올 수 있는 그 호르몬이 글루카곤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요. 반대쪽에 글루카곤의 반대쪽에 있는 호르몬이 뭐라 그랬죠? 인슐린이라 했죠. 네, 그렇죠? 인슐린. 네. 자, 인슐린은 그러면은 그 우리가 간에서 그 포도당과 글리코젠을 전환시켜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했는데 그 인슐린은 그러면 글리코젠하고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서로 이웃사촌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글리코젠은 이 희노애락의 성품 중에 뭐에 가까울까요? 희노애락. 노에 가깝나요? 그렇죠. 네. 오늘 방송 끝내죠. 그래서 글리코젠은 노성. 네. 노라는 거는 이 사상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노라는 거 그러니까 성낼 노자죠. 어떤 때 성을 내는 거냐면 이 마누라가 나를 요새 무시하네. 네. 이겁니다. 그렇군요. 저놈이 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나를 무시하네. 이때 노성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노성과 노정,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품이라는 거는 잔잔하게 우러나오는 거고 그 정이라는 거는 좀 요동치는 거라고 했죠. 네. 좀 이렇게 과속이 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인간관계에서 좀 더 이제 접근해 보면은 노성, 그 노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은 사실은 내가 관여가 안 돼 있고, 네. 물론 관여는 돼 있죠. 마음적으로는 관여가 안 돼 있고 아들놈 아니구나. 아들하고 네. 딸하고 서로 싸워. 응? 서로 싸워. 거기서 내가 그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를 노성이라고 하는데 가서 내가 말렸어. 왜 싸우냐? 근데도 말을 안 들어. 네. 이제 내가 관여가 됐죠, 그죠? 그렇죠. 그때 나오는 게 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추후에 시간 되면은 또 이렇게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예. 이 노정하고 관련된 그럼 호르몬이 뭔가요? 인슐린이죠. 네.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우리 피 선생님 그 가족까지 끌어들여서 저희 가족이군요. 네. 네. 그래 요 정도로 이렇게 신약, 네. 분약을 도와주는 그 약들은 이렇게 비위나 간과 연관된 약들 이런 걸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좌약이라는 거는 군약의 어떤 그 부작용이라든가 네. 단점 이런 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약이라고 했죠, 그죠? 네. 주로 어느 단계에 해당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간하고 비위는 이제 지나왔으니까 신장.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인데 신장에는 그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당뇨 하면은 그 소변에 당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 당을 흡수를 하겠죠.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지. 네. 그 신장 기능이 망가졌거나 아니면은 뭐 그 당이 너무 심하거나, 그죠? 뭐 재흡수하기에도 막 넘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 포도당을 다시 이제 그 거꾸로 흡수해서 수송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게 있습니다. 억제를 해서 그 오히려 당뇨를 더 유발하는 거죠, 사실은. 네. 포도당을 이렇게 흡수하면은 그 혈관 내 포도당이 올라가니까. 네. 지금은 이제 혈관 내 포도당을 이제 낮춰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소변 쪽으로 계속 나가게 하는 거죠, 오히려. 네. 근데 이 약이 장점이 뭐냐면
그 심부전, 그러니까 심장이죠. 네. 심장이 좀 약하거나 만성 콩팥병이 있을 때, 콩팥이니까 좀 망가진 분들이죠, 그죠? 네. 이런 분들한테 쓰기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체중이 감소한다 그럽니다. 아. 이게 당뇨의 마지막 단계를 이제 하소라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신장까지 들어갔다. 예.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죠. 이럴 때는 당뇨약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이런 약제들을 선택해야 되겠죠. 포시가와 자디앙, 슈글렛, 스테글라트로 뭐 이런 약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군신 자사를 구분을 해서 그 당뇨약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당뇨 환자분들은 아마 네. 들으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기가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대략 어떻게 지금 이용되는 거구나. 자기가 앞으로 그 마음가짐이나 운동이나 식이나 그죠, 그다음에 약제를 쓰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식으로 자기가 이 길을 잡아야 될지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저희들이 군약에 대해서 이제 그냥 흘러왔는데 예. 군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 군의 개념, 네. 그 주인공이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당뇨와 가장 연관된 맛이 뭐죠? 단맛? 단맛이잖아요. 네. 그죠? 단맛이. 단맛은 이제 그래서 이게 일반 분들이 오해하는 게 단 걸 많이 먹었더니 당뇨가 왔다. 예. 이렇게 오해를 하시잖아. 그죠? 그렇게 오해들 많이 하죠. 네. 근데 당뇨가 올 때쯤 되면은 단 거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처럼 네. 그러니까 당이 먼저 올라간 건지 아니면은 단 것이 더 먹고 싶은 건지 이게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 태어나면서부터 걸리는 당뇨를 이제 선천성 당뇨라고 하겠죠, 그죠? 네. 그런 거 말고 2차적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당뇨 같은 경우에 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머니가 당뇨, 아니면은 뭐 우리 뭐 할아버지가 당뇨. 그래서 네. 우리 뭐 형제들 중에 뭐 7남매 중에 뭐 3명이 당뇨다. 그래서 당뇨는 유전이다. 내력이 있다. 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어떤 측면으로 또 접근해 볼 수 있나요? 생활 습관하고 그렇죠. 먹는 음식 그렇죠. 이런 게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집안 내력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도 통하는 게 아닌가 하는 통하죠.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그 함정이 있는 게 또 뭐냐면 같은 그 자매, 형제 자매라도 네. 성품이 다르잖아. 성품이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 아버지가 당뇨야. 근데 자녀분들 쭉 보면은 아버지랑 성품이 비슷한 사람이 당뇨에 걸리거든. 아버지가 당뇨였으면. 네. 엄마는 좀 침착하고 뭐라 해야죠? 좀 자기 절제를 좀 잘하고. 네. 마음을 다스려. 근데 자녀분들 중에 엄마 닮은 분도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당뇨가 없거든. 네. 전에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려본 것 같은데 당뇨가 오는 분들은 되게 성품이 급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네. 급한 건 일단 깔고 네. 급한 거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좀 조바심 치는 분들이 많이 오더라. 조바심이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완성을 했어.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저건 누가 해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도 네. 본인은 마음에 안 들어. 만족이 안 되고. 네. 네. 밤새워서 고민을 해. 네. 막 그걸 말해서 이제 일종의 그 조바심을 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발표하고 나서도 조바심을 쳐. 그러니까 당뇨의 그 성품, 당뇨인들의 성품을 보면은 한 10중 8구라고 하죠. 대개 보면은 그런 성품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많고. 그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품이나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막 받아. 요즘에 뭐 일도 많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막 고민되고 이러면서 이제 몸에 뭐 열도 나고 정신적으로도 뭐 그저 복잡하고 네. 막 이렇게 되면은 단맛이 딱 들어가면은 그게 좀 누그러지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뇨가 오는 상황과
우리 단 거를 요구하는 상황이 거의 뭐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비슷해서 일반 분들은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당뇨가 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라는 말을 쓰긴 좀 그렇긴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100명의 환자분이 있다 치면은 한 90명 이상은 네. 90명 이상은 대개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마음을 좀 조바심을 가라앉히고 그렇죠. 네. 스스로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유로운 마음을 좀 가지는 게 좋겠네요. 네. 제가 이 중소 가운데 소가를 이제 말씀드릴 때 그 말라리아 약 개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한열, 네. 그러니까 춥고 덥고 이게 이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네. 비위도 사실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올라가고 불이 내려가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차점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뭐 인슐린이나 글루코곤처럼 뭐 당을 올리고 당을 내리고 이런 어떤 그 기능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뭐라죠?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위를 잘 다스리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 성인병이나 아니면은 뭐 성인병 중에는 물론 이제 암도 포함되죠. 그렇죠. 성인병을 예방하고 이러는 거에 아마 많은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가 이제 단맛을 이제 벌써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비위라는 거는 우리 오행에서 얘기하면은 그 토, 네. 토 기운입니다. 토. 자, 토 기운은 무슨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에 있어서 목화, 토, 금, 수 할 때 네. 어떤 그 기운을 포섭한다고 하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감싼다고 하나요? 어떤 기운을 감싸는 기운일까요? 그 순서상? 화를. 그렇죠. 네. 화를 포섭한다고 하나요? 네. 통섭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댐이나 저수지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는 뭐 주로 이제 흙으로 그죠? 네. 그 저수지 같은 거 그 뚝을 만들었죠, 그죠? 그 물을 가두죠, 그죠? 네. 물을 가두고 제한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불과 물을 같이 통섭을 하면서 네. 서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열의 교차점의 그 이치에도 어느 좀 맞을 수 있고요. 네. 이 중소에 관련된 비위를 이제 일단 크게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려보고 이제 방송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위는 불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비는 췌장이죠. 췌장은 그 네. 물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토 기운이라는 게 불과 물을 통섭하고 조절을 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거를 더 구분져서 얘기하면은 위는 그 소화기 계통은 우리가 어떤 외부의 어떤 통로죠. 네. 외부의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통로니까 외부의 통로고 나머지 이제 오장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구조죠. 네. 내부적인 구조인데 위 같은 경우는 불과 관련이 돼 있고 췌장 같은 경우는 물을 그러니까 주재한다고 그러나요? 서로 이제 교차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크게 역할을 좀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 모양이 커다란 뭐 가마솥, 네. 가마솥에 비유를 할 수 있고요. 그 췌장 같은 경우는 시작점, 영양소를 뭐 섭취를 한다든지 의식을 이제 시작한 거라든지 어떤 이런 시작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다음에 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